메모리를 덜 쓰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SRAM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면 그 SRAM은 또 누가 만들어주지? 최근 리포트가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가 처음엔 D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실적 회복 이걸로 주가를 올렸죠. 네. 그 다음에 HBM4의 진출 거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낸드 가격이 급등합니다. 근데 지금 또 뭐가 붙었냐면 한 번 더 팽당한 좀 기대가 네. 될 수 있지 않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뭐 250조, 300조 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네. 부분이 미국처럼 이렇게 뭐 명확하게 제시를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번에 그럼 이제 좋은데 언제까지 메모리 가격이랑 낸드 가격이 계속 올라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낸드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이게 올라서 수요가 언제 줄까 이런 우려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 D램이랑 낸드를 사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싸도 지금 사긴 하는데 필요해서. 근데 그러면 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메모리를 덜 쓰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좀 덜 쓰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능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SRAM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다 보면 파운드리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SRAM을 만들 때 SRAM이라는 이제 반도체는 원래 비싸서 안 만드는 반도체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D램과 조금 다른 형태의 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SRAM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면 그 SRAM은 또 누가 만들어주지? 그럼 TSMC 아니면 삼성전자입니다. 또. 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은 이러나 저러나 나쁠 건 별로 없는 파운드리랑 메모리를 같이 하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 LPU가 뭐 별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뭔가를 계속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TSMC가 계속 가격 올리면서 갑질하던 것들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TSMC의 그 적체됐던 물량들도 우리가 좀 해소시켜 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익을 좀 챙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경쟁을 붙이려고 하겠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많은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TSMC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최근 리포트가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 분위기는 처음엔 D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실적 회복 이걸로 주가를 올렸죠. 네. 그 다음에 HBM4의 진출 거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낸드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 낸드 가격 상승에 따른 또 밸류에이션 상승, 실적이 가이던스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뭐가 붙었냐면 할인 요소가 없어졌다. 파운드리 때문에 할인을 했는데 네. 이제 얘네가 흑자만 돌아선다라고 하면 할인 요소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할인 요소만 없애도 그것 때문에 또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7만 원 뭐 불렀던 분이 30만 원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파운드리 사업이 정상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다 똑같죠 이랬는데 지금은 아빠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6대4 얘기했는데 이제 7대3까지 비율을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면한 거는 마이크론 방향을 정했어요. 난 HBM에 집중할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HBM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D램도 그렇고 그렇죠. 뭐 네. 지금 뭐 저기 SSD 만드는 회사도 있으니까 포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제 뭐 파운드리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호황이어서 잘 파는 건 아는데 요 다음 단계에서 본인들이 뭘 할 거를 생각하고 있을까? 설비 투자는 어떻게 더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용인 클러스터 짓는데 급급하잖아요. 지금 하나 짓고 거기서 이제 뭘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일단은 뭐 지금 땅 파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문제가 기술적으로는 1C D램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고 예,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원시로 갔죠. 네. 원C로 갔는데 1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C로 빨리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D를 HBM4E에 쓰겠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GTC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5E부터 5E부터 1D를 쓰겠다. 그리고 베이스 다이를 2나노 공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제 발등에 좀 불이 좀 떨어졌을 거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일시로 공정을 완전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죠. 네. 그리고 MR 머프 방식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6단으로 가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12단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16단으로 가면 좀 MR 머프가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 그건 뭐 기술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걸 좀 잘 해결하면 뭐 좋겠죠. 예, 그 정도 네. 우려가 좀 있다. 지금 장비주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제가 여기 안 나온 한 달 만에 한 달 좀 넘게 만에 네. 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장비주들은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수급 개선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중요한 건 장비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제일 비쌉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한미반도체도 좀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예상을 하고 먼저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이 나오면 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좀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그 안에서 저는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포트의 50% 갖고 계셔야 된다.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4월까지인지 5월까지인지 6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고점은 한번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반도체를 50% 담고 가는 거는 맞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계좌가 거의 박살 안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를 섞든 뭐 테크윙을 섞든 장비주들을 섞으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제일 여전히 이 안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죠. 종목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홀드하시고, 만약에 비중을 더 늘리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이 막 급등하는 날 사지 마시고 좀 빠지는 날 사시면 된다. 또 전쟁 이슈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빠지면 또 한 번씩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좀 담아 보시고, 그다음에 HBM 장비주 내에서의 탑픽은 저는 여전히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인데 대신에 지금 30만 원대에서 굉장히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마이크로서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HBM 본딩 장비까지 TCB 본딩 장비까지 지금 다 라인업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 박스권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 확인하고 한번 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정 내에서 탑픽을 좀 바꿨는데 PSK가 그나마 제일 쌉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PSK는 PR 스트립이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 장비를 경쟁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대주주가 중국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중국 회사로 바뀌는 바람에 미국에서 안 씁니다. 거기 거를 중국 장비 업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금 PSK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PSK는 반사 이익을 보니까 좀 보실 필요 있고, 기판 탑픽은 여전히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세 종목 얘기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한미반도체, PSK, 이스페타시스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현재는 이스페타시스.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기판 여전히 쇼티지다. 이런 것들 좀 인지하시면 좀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GTC 2016 오늘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네. 해당된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 대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보자면 기술 전략 부분들이 강조됐던, 특히나 뭐 신규 공정에 대한 전환 부분들이 예고가 됐던 부분들은 초미세 공정, 그리고 일단 뭐 광 인터커넥터라는 부분들로 CPU 공정 패키지로 좀 전환이 되는 거죠. CPU 패키지 공정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 소부장주 종목들의 기술 고도와 그리고 밸류체인에 대한 구성도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베라로빈 출시 이후에 차세대 뭐 GPU 칩이라든가 신규 하이퍼스케일러형 뭐 공급칩들에 대한 구조들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AMD CEO가 한국을 좀 방문을 합니다. 리사스.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미팅을 하고 삼성전자 주총에도 좀 참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래요? 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공교롭게도 또 삼성전자 좀 주총에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2월에 양산 전환했고 일부 HBM4를 공급을 했는데 초기 수율이 어떻게 좀 나올 것인가. HBM4에 관련된 공급 이슈가 한 번 더 상향돼서 좀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 이제 HBM의 총량이 이전보다 AMD 향으로 확장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대해서 뭐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협업에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18일 날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뭐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의 뭐 주총,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다음에 4월 초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벤트는 단발성 요인보다 시장의 일단 궁금증, 그 앞으로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 추이를 좀 정말 네. 우리가 상향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인가? 왜냐하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뭐 250조, 300조까지 뭐 돌파될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추정을 해보면 거의 뭐 이제 50조에서 한 6, 70조 정도에 대한 수준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작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체 총량이 한 분기에 그러게요. 상회가 좀 되는 부분인데 이게 2분기에는 거의 뭐 2배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좀 가능한 수치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메모리 가격의 동향들을 보면 2분기까지는 좀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추정치가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90% 상향이 됐는데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평균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을 뭐 트렌드포스가 30에서 40%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선물 가격의 동향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는 정체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 기조를 아직까지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반도체 재고량이 급격히 좀 감소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일부 품목이 아니라 대다수 품목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한국을 재차 좀 방문할 수 있는 횟수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뭐 상당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후기이긴 하지만 수율이 과연 잘 나올 것인가가 네. 관건이지만 일단 뭐 베라루빈 출시가 이번 이 GTC 2016에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을 뭐 2분기 말에서 3분기에는 좀 출하가 좀 될 것이다. 이 예상치대로 좀 간다면 초기 수율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장 점유 확대가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여기서 오늘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그럭3 NPU 부분을 삼성전자가 좀 개발한다. 네. 개발 및 생산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좀 부각된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뭐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오히려 주가의 탄력도가 조금 더 부여받은 모습을 좀 네.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이 시장의 주도권이 그 이전에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에서 이제 크게 밀렸다라는 평가 부분들이 HBM4를 좀 계기로 해서 점진적으로 수율의 안정화, 기술의 고도화, 특히나 우리가 베라루빈 출시 이후에 이제 파인만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상 처음에 1나노 공정이 좀 적용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기존의 기술 난이도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상향되는 그래서 수율 요건들도 굉장히 엄격해지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1나노 공정의 어떤 이 경쟁력 부각 부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TSMC의 독주 체제가 향후에 전체적인 또 물량 비중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삼성전자의 이원화 정책을 좀 피할 수는 없는. 그래서 저는 양분화로 좀 갈 수 있는 관점에서는 네.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점유 상향은 우리가 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 가치 반영이 현재는 사실 뭐 있죠. 반영이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성과는 더욱더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네. 부분이 지금 이제 공정의 변화 부분인데 네. 일단 초미스 공정에 대한 변화 부분보다 광 인터커넥터라는 이 공정 전환을 했다는 부분이죠. 기존의 그렇죠.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구현된 칩을 좀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 처리 속도의 한계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병목 현상이 좀 생겼고 두 번째는 발열 이슈, 그다음에 전력의 소모량이 굉장히 좀 커진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방향성들이 좀 명확해진 겁니다. 이제 전기 기반의 신호 체계를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빛을 이용한 광원을 이용한 광 인터커넥터에 관련된 기술 부각 때문에 최근에 뭐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네. 또 기대인들로 인해서 좀 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구조적인 변화 부분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의 기존 체제를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들은 오히려 초미세 공정에 대한 전환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밸류체인의 어떤 형성 관점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한 일단 비중들도 앞으로 이 차세대 칩에 대한 어떤 구조나 어떤 이 기술 개발 성과에 따라서 크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편 다시금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좀 봐야 되지 네. 않을까. 재차 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음.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충분하다.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충분한 매수의 기회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 지난달 방송에서 제가 이 영업이익 추정치 1분기 컨센서스 상단을 한 35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30조 원대 초반. 네. 근데 최근에 이익 기존의 평균 컨센서스가 35조 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이 지금의 평균이 좀 됐고요. 다시 상단으로 제시될 게 40조 원인데 어제자 리포트 보니까 45조까지 좀 상향된 리포트가 좀 나왔기 네. 때문에 정말 이 숫자가 좀 맞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지만 네. 그만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월가 전망치에 따르면 뭐 마이크론의 이번 1분기 실적이 기존의 마이크론이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크게 웃돌 것이다. 근데 2분기 추정치에 대한 대비를 더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해서 이제 차기 가이던스도 더 크게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좀 잘 유심하게 좀 체크를 좀 해본다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성과가 네. 이제 조금씩 나타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익 기조가 명확하게 제시가 좀 돼준다면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 반영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요. 두 번째 소부장주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한미반도체를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한미반도체. 네. 개인적으로 제가 소재사를 많이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뭐 예. 동진세미킴이라든가 ISC 같은 기업을 좀 봤는데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다시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 이유는 초미세 공정에 대한 전환이 본격화됐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좀 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미반도체가 30만 원대 돌파 이후에 견조한 소기술을 가져가고 있고 이 부분의 핵심은 초미세 공정이라는 건 그만큼 HBM의 적층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다 해서 광 인터커넥터라는 것도 이 웨이퍼 칩에 압착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역시나 TC 본딩 기술이 같이 고도화가 되면서 좀 적용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TC 본더라든가 빅다이 TC 본더 같은 이런 장비들이 앞으로 이 초미세 공정의 활용도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좀 반영될 수 있겠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전자의 공급 가능성은 저는 높게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더 뭐 여기도 해서 일단 뭐 이원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노이즈가 좀 되긴 했지만 한미반도체가 하나 비전에 비해서 아직까지 기술력의 우위, 시장 점유의 어떤 과점 체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전 충분히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